안녕하세요. 저는 보잉고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보잉고 이제 합격된 걸 축하드리고요. 저희 보잉고 아이들 어떻게 하면 이제 내신 탄탄하게 가고,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방학 때 어떤 수업들이 진행이 되는지 그거 이제 한 제가 20분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거 촬영으로 해서요. 제가 마스크 벗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잉고는 일단 뭐 다른 과목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어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국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교과서만을 주되게 냈던 그때도 문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서다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이 좀 까다롭게 들어오는, 남학교라서 아이들이 서술형에 좀 취약한데 그게 좀 까다로웠고 내 문법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근데 지금 보잉고를 보시면 이제 수능 형태가 달라지니까 국어에 맞춰서 이제 학교에서 선택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작년 기출에 비해서 작년 시험에 비해서 많이 형태가 달라졌는데 교과서보다는 이제는 외부 작품들이 이제 주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보잉고가 교과서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특히 더 교과서보다는 그 외적인 거, 모의고사 유형들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자, 보시면 1학기에는 이제 이게 내신 형태예요. 그래서 보잉고 내신 경향을 보시면 1학기에는 교과서가 그냥 기본 작품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1단원이 뭐냐면 얘네 교재에서 1단원이 문학 파트를 갈래별로 짚는 거예요. 그래서 서정, 서사, 극, 교술에 이게 네 파트가 들어오는데 기존에는 그건 기본 메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법에선 의문의 변동이 그냥 메인으로 들어갔던, 항상 그게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작품이 뭐 시는 기말로 가고 그 중에서 뭐 소설을 저 소설 한 작품만 그냥 중간에 보고, 이거는 선생님 마음이세요. 근데 그 한 단원에 네 작품이 실려있는데 그거를 잘라서 보세요. 그냥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이제 딱 한 작품만 그 시험에 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중간하고 기말이 나눠져 이제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럼 교과서 기본 작품을 교과서에서 기본 작품이 한 2개 정도 들어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거에다가 외부 작품을 엮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소설이 기본 작품이다, 그 교과서에 들어온, 그러면 희곡 작품을 얘랑 같이 엮어서 낸다든지 거의 수능형으로 문제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교과서보다 더 메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게 모의고사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그 해에 본 3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3월 모의고사 얘네가 들어가면 딱 보니까 그거를 이제 내시거나 또는 전년도 거를 내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근데 모의고사가 예전에는 한 뭐 2세트 들어왔다라면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이게 메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과서보다는 모의고사 지문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출제 비율도 뭐 작년 거, 올해 거 해가지고 뭐 몇 년 전 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섞어서 내시는데 모의고사에서도 비문학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비문학.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비문학 지문까지 윤색하지는 않으시고요. 지문은 그대로 내는데 문제를 변형으로 바꾸시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저희가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풀 때와 이게 내신으로 들어오면 난이도가 달라져요. 그 내신에서는 정말 비문학도 내신답게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어디까지 말장난으로 변형을 할 것인지를 다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문학이 나오는데 이게 적용 문제 서술형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현대문학인데 그 모의고사에서 현대 소설, 그 다음에 현대시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를 여기 기본 작품하고 교과서하고 묶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네는 보잉고 국어는 그냥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교과서만 판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답답해 하시는데, 왜냐하면 다른 거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이 기존에 중학교 때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선행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면 되는데, 국어는 만약 고등부 국어를 미리 듣고 왔어요. 뭐 모의고사를 1학년, 2학년 초반까지 모의고사 푸는데 얘는 시간이 남고 정말로 잘해요. 이런 애들은 걱정 없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많이 준비가 없이 오는 과목이 국어인데 국어가 너무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기존보다 얘네가 올해 국어가 훨씬 더 껑충 뛰어버렸어요. 이 난이도 자체가.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그 수능 국어에 대한 대비가 없는 아이들은 아마 가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마 성적은 거의 3등분 밑에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긴장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학기는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데요. 교과서에 1학년 때 짚고 가야 될 문법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교과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2학년에 올라가면 1학기가 엄매고 2학기를 화작을 가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공통이 이제 독서가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엄매 화작을 수능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과목을 이제 이렇게 해갖고 가는데 2학년 때 엄매를 하더라도 1학년 때도 문법을 짚고 가야 되는데 이게 1, 2학기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학기는 문법이 현대문법이고 2학기가 중세문법인데 지금 얘네는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문법을 한 번에 쫙 몰아버렸어요. 2학기 기말고사에 의문의 변동, 1학기 중간고사에 봐야 하는 범위하고 그다음에 중세국어 문법의 끝과 끝을 같이 연결해서 한 번에 봐버린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이렇게 내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학기에는 문법을 그냥 몰아서 보겠다 해서 이제 2학기에 문법을 몰아서 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들어왔어요. 계속 모의고사는 들어오고요. 비문학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문학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1학기 때는 문학이 현대문학이었잖아요. 근데 2학기에는 고전문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문학이 어디까지 가냐면 시가가 대부분 고전문학 들어오는데 이 시가 단형시조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 가사 있잖아요. 아주 긴 글로 이루어진 들을 막 집어넣어서 뭐 상충곡 규언가 해가지고 얘네가 고2 때 문학에서 배워야 될 그 장르를 1학기에 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얘네가 2학년 때 이제 뭐 문학이라고 딱 이렇게 고정으로 이렇게 하질 않으니까 1학년 때 이제 다 다져서 간다는 그래서 교과 과정이 좀 바뀐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2학기에는 이제 내신이 뭐냐면 그 중세 문법과 그다음에 고전 문학이에요. 그래서 2학기의 관건은 그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학기는 현대문학 쪽이고 2학기는 고전문학 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면 2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한테는 4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여름방학이죠. 이 여름방학 동안 2학기를 준비를 할 거예요. 저희 보인고가 이제 꾸려지면 정규 수업으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 수업은 다 정규 수업이에요. 그래서 한번 꾸려지면 2학년 때까지도 그다음에 3학년 때까지도 이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쭉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름방학 때도 이제 보인고만 데리고 이제 2학기를 준비를 하겠죠. 그지? 그래서 2학기가 이제 고전문학이고 중세국어 문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 4주라는 시간 내에 새로운 내용을 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겨울방학에 주어진 이 시간 동안 한번 쫙 해놓은 다음에 여름방학엔 다시 한번 짚어가지고 2학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더 어려워졌다. 이거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겁먹게 이제 말씀드린 거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래요. 그래서 남자 학교 아이들이 특히 어려운 게 국어인데요. 얘네는 점점 해가 갈수록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법인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전 범위를 다 할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내던 이렇게 차근차근 중간기말 문법을 냈던 때도 어떻게 했냐면 앞에서부터 누적을 시키세요. 그래서 중간고사에 봤던 거 누적해서 기말고사 범위 플러스해서 같이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법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 2학기에 한 번에 몰아서 하겠다 이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2학기잖아요. 1학기가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문법은 빼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방학에 다시 한번 짚어서 정리해서 2학기를 또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문법은 전 범위를 다 할 건데요. 주되게 하는 건 뭐냐면 얘네가 지금 저하고 11월, 그러니까 1월, 2월 이 두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의문의 변동은 당연히 의문 파트는 당연히 가는 거고요. 요거는 시험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품사 파트 당연히 가는 거고요. 품사 파트.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세국어 파트 들어갈 거예요. 중세국어.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세국어를 여름방학 2학기니까 어차피 여름방학에 하면 되잖아요 하시지만 이거 그때 가서 하면 애들은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놓고 여름방학에 또 한번 상기시켜서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중세국어 파트가 얘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세국어를 어디랑
현대국어의 품사랑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현대 문법을 모르면 중세국어를 풀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정말 한 7, 8년 전 이때는 정말 중세국어 하면 중세만 딱 냈거든요. 그냥 애들이 그 후민정음 원해본만 외워서 그냥 풀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중세 문법을 현대 문법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현대 문법을 모르면 아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전체적으로 쫙 와야 되는, 이어지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문법으로 나가는 숙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문법은 이렇게 이론과 문법, 그러니까 이론을 외우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수학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확인 문제가 이제 얘네 교과서 말고도 타 교과서, 오전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싹 다 줄 거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나가고 수능 기출까지 풀릴 건데요. 학교에서 본 기출 문제까지도 풀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중간에 이제 문법은 쭉 2월 말까지 가니까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다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와갖고 오자마자 테스트 보는 거에 항상 문법이 테스트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겁니다. 아이고. 네. 그 다음에 비문학인데요. 모의고사가 이제 범위가 들어와요. 몇 년 거 들어오겠다, 뭐 비문학 뭐 들어가겠다 하시지만 애들이 기본적으로 비문학을 독해하는 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한번 비문학 지문 읽고 풀어봐. 그럼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얗게 남겨놓고 그냥 답만 체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답이 다 맞아요. 그러면 저 잘했죠? 라고 하는데 저한테 뒤지게 혼나요. 이거는 알고 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디에서 이제 그런 거 한 거예요. 자, 문제 먼저 보고 지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봐. 이렇게 속성으로 푸는 방식을 어디서 배워갖고 온 애들이 있어요. 이 습관을 바꾸는데 저랑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 독해법부터 천천히 정확하게 보는 법부터 갈 거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어떤 애들은 정말 열심히 밑줄을 쳐요. 그런데 밑줄이 다 쳐져 있는 거예요. 다 쳐져 있고 중간중간 가다가 막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고 너 이거 배웠어? 이거 왜 동그라미고 왜 세모야? 그러면 그냥요. 그냥 그러나가 나오면, 하지만이 나오면 무조건 세모인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다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독해법이 뭐냐면 밑줄을 칠 때 정확하게 칠 것만 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접속사 위주로 한 독해법을 일단 알려줄 거예요. 어디에다가만 밑줄을 칠 것이냐. 정확하게 밑줄을 칠 때만 찾아갖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를 풀러 다시 저희가 지문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밑줄만 보고도 다시 돌아가서 정확하게 문제 풀 수 있는 방법들, 그게 독해법이거든요. 그거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모의고사 문제를 숙제로 내주면서 실전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신에서 어떻게 발휘가 되냐면요. 얘네가 아까 문제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문제수를 한번 봐보세요. 객관식이 28문항이에요. 그 다음에 서답형이 8문항이에요. 이 서답형은 단답식도 있고 서술형도 있어요. 보인고의 서술형은 무조건 완성된 문장으로 탁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 다 하고 마침표까지 찍어야 되는 서술형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섞여 있는데 8문항이에요. 그러면 총 굉장히 문항수가 많죠. 이게 남자애들한테는 완전히 독이거든요. 왜냐면 남자애들은 읽는 속도가 여자애들에 비해서 좀 느려요. 그런데 게다가 이 주변에서 문제가 30문제 가까이 되는 학교가 몇 학교 있는데, 걔네들은 정말로 이렇게 못 풀고 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첫 시험부터 36문제 정도가 들어온다는 건 엄청난 부담감이에요. 이거는 거의 완벽하게 싹 다 외우고 들어가야지만 그 시간 내에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제가 보인고 애들한테 이게 시험 보기 전날 직전 되면서 누누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시험지에다가 답을 써서 옮기지 말고 바로바로 그 답지에다가 서술형을 적어야 된다. 어떤 아이들이 속출하냐면 시험지에다 적고 답지에 못 적어서 그냥 내버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시간에 딸리는 거예요. 이거 모의고사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이게 부담감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간 내에 정확하게 푸느냐,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보인고의 내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저희가 방학 때 충분하게 비문학에 대해서 글을 보고 독해하는 방법을 연습을 계속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문학 독해의 교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귀찮게 할 건데요. 단락별로 이제 요약하는 거, 이게 숙제로 나갈 거예요. 단락별로 요약하는 거, 그 다음에 비문학이 제가 쓰는 게 한 1800자에서 2000자 되는 비문학 지문을 쓸 거예요. 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할 건데,
그거 가지고 200자로 요약하는 걸 시킬 거예요. 물론 수업 시간은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과제로 나가는 건데 이걸 통해서 비문학을 보는 방법 가지고 왔을 때 제가 검사를 하고 다시 독해하는 방법들을 봐가면서 방학 때 연습을 하고요. 내신 시작을 했을 때는 모의고사 실제 지문 그 범위를 가지고 정확하게 한 번에 보면서 이제 핵심 문장 파악하고 문제 푸는 방법들을 연습을 시키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현대시 독해법인데요. 이것도 얘네가 모의고사 문제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낯선 시, 정말 교과서에 볼 수 없는 시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건데 요거 현대시 독해법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문법을 빨리 끝내놓고 그 뒤에 문법하면서 반 정도 이렇게 3시간 수업이니까 하나는 문법하고 하나는 이제 현대시하고 비문학하고 막 이렇게 할 건데 비문학 독해법은 알려주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숙제로 나가서 다시 이제 피드백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시 독해법도 이제 제가 한 2강 정도로 해가지고 그걸 연습을 시킬 거예요. 독해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론이니까 한 번에 끝날 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시킬 거예요. 숙제를 가지고. 그래서 현대시 독해법. 목표는 뭐냐면 낯선 시가 들어와도 당황하지 마라. 물론 우리 내신에서는요.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시하지 않은 또 외부 작품을 내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하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낯선 시가 들어와도 독해하는 거. 현대시도 비문학처럼 밑줄을 치면서 문의를 치면서 독해해 가는 거예요. 이걸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현대시 교재입니다. 현대시 교재도 아이들이 거의 다 손으로 쓰는 그런 교재예요.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시를 독해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빈칸으로 쓰는 걸로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예요. 이거는 저희 2학기를 준비하는 건데요. 고전시가 100편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시가에서 100편을 이게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뭘 보셔야 되냐면요. 고전 어휘하고 고전에 들어가는 개념을 정리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방학 때마다 얘네가 이제 예비고의 앞두고 있는 내년 겨울에도 저는 이거 할 거예요. 물론 고전시가 갖고 하는 게 아니고 2학년 문학작품을 갖고 하지만 요 수업은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영어처럼 문법처럼 계속 암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외우고 나면 잊어먹고 외우고 나면 잊어먹거든요. 우리말이 아니에요. 애들한테는. 저희도 보면 낯서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개념 정리를 하는데 개념 정리하면서 그걸 집어넣어서 작품에다 집어넣어서 해석할 수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주제 찾는 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름방학에 한 3, 4주 다시 상기시켜주고 긴 작품에다가 여름방학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희가 이거를 여기서 100편은 초장, 중장, 종장의 단형시조, 3줄짜리 단형시조에다가 개념 외운 거를 적용시켜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방학 때는 뭐를 할 거냐면 개념은 당연히 하면서 좀 더 길어진 가사 작품에다 집어넣어서 가사를 긴 장형 가사를 독해를 할 거예요. 그렇게 연습시켜서 이제 내신에 들여보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고전 시간은 이제 그 문법 시작하면서 고전 시간 같이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럼 고전 시간가 더 빨리 끝날 텐데 이거는 2월 말까지 계속 테스트를 돌리면서 어휘는 그대로 갈 겁니다. 테스트 계속 상기시켜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가 제가 맨날 강조드리는 건데요. 문학 개념 정리예요. 그래서 문학 개념 정리는 시가 100개, 산문문학 80개인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계속 말을 하지만 한번 방학이 끝나기 전에 한번 쫙 모아가지고 이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학 때마다 계속 돌려서 반복을 시키는데 요거가요 뭐냐면 선지를 찾아낼 때 오답이냐 아니냐를 두 개가 남았을 때 정확하게 알고 풀 수 있는 핵심이 요 개념이에요. 이거는 수능 보기 전에도 제가 돌려서 애들한테 수능 전날도 상기시켜가지고 해주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 번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학 때마다 하지만 이거를 듣고 시작하는 아이들과 전혀 모른 채로 그냥 국어를 푸는 아이들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알고 푸냐 찍느냐. 찍는 것도 급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개념 정리까지 마무리를 해서 요번 방학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좀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근데 그 안에 얘네가 문제를 풀어내는데 모두 다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좀 빡빡하게 해가지고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그냥 1학년 교과서만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모의고사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모의고사 비문학, 문학, 소설에 이제 시에 다 들어오는 그런 갈래별로 다 통합적으로 본다는 거기 때문에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딱 학기가 시작이 됐을 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다 하고 갈 생각입니다.
자, 이거 모의고사 심화 수업인데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세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과 다르게 이게 선택사항이세요. 수업은 다 들어오시는 거고요. 모의고사 심화 수업은 뭐냐면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에 집중된 그런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선택이세요. 그래서, 시간을 미리 예약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안 들어오셔도 돼요. 이건 선택이시기 때문에. 근데 모의고사 심화 수업은 이제 80분 내에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 연습시켜주는 거예요. 80분에 정확하게 푸는 거. 그래서 3월 모의고사도 예전과 다르게 1등급 컷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보인고에서도 100점 또는 하나까지 틀려야 전교권, 그러니까 그 보인고 내에서 아마 1등급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거 모의고사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수업 들어갈 때는 100점이 목표다라고 들어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80분 동안 아이들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 시험을 풀게 하고, 그 다음에 해설지를 주고요. 채점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하는 게 이게 분석표예요. 그래서 분석표를 작성하는데 이거는 아이들한테 틀린 것만 체크해라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게 하는, 이거는 동일하게 어머니들한테 사진으로 해가지고 찍어서 어머니 다 전송을 시켜드릴 거예요. 오늘 아이가 이렇게 봤다라는 걸 보시라고. 그러면 이걸 받으시면 뭘 보냐면요. 점수를 보지 마시고 뭐가 틀렸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이 수업의 목표거든요. 아이의 약점 유형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 2세트, 문학이 2세트 있는데 여기 유형을 보시면 다 똑같아요. 보이시죠? 작품은 다르지만 사례 적용 문제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세부 내용, 핵심 내용 파악하는 거 똑같은 유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서술상의 특징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작품의 종합적감상이 보기 문제인데, 자, 그 분석표 작성해봐 그러면 아주 여지없이 요거만 틀린 녀석들이 있어요. 막 자기가 약한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골라내가지고 이렇게 분석표를 보면 약점 유형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 골라내서 개별 과제 나가요. 그 개별 과제는 한 50문제 정도로 나갈 거고요. 다음에 모의고사 들어올 때 개별 과제 해가지고 다시 와갖고 저하고 모의고사 푼 다음에 개별 과제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2차로 나갈 때는 개별 과제는 또 다른 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 문제는 뭘 쓰십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는 안 써요. 애들한테 많이 노출이 돼 있고 풀어보는 애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설 위주로 이제 써가지고 애들한테 모의고사 보게 하거든요. 근데 사설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좀 지양하는 것들은 쓰지 않고 좀 많이 쓰는 것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들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 교육청 모의고사로 처음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2회부터는 아이한테 맞는 모의고사가 나가요. 그래서 똑같이 1학년 아이가 들어오지만 2회차부터는 1학년인데 2학년 걸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학년인데 막바지 11월 걸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애는 3월 거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별로 차등을 둬갖고 나가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방학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푸는 방법과 시간 내에 어떻게 할 건지를 같이 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보인고가 이렇게 방학 때 저랑 다져지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자마자 이제 내신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월 딱 시작하면서 내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한 8회 정도로 내신을 돌리는데요. 얘네는 예전에는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4번을 돌리고 4번 4회 반복을 시키고 서술형까지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외부 작품 이제 거의 묶어서 많이 해주고 이런 편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이런 형태로 내년에도 간다라면 지금 이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부 작품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변형 문제까지 어떻게 풀 것이냐 해서 모의고사 변형까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들어가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탄탄하게 2학년, 3학년까지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채워서 갈 테니까요. 내신과 수능을 다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내신만 하는 게 아니고 수능 수업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하는 사람이 내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만 하다 보면 그 방향성을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해석하는 것과 학교 선생님이 해석하는 게 다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수능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능에서는 이렇게 본다. 하지만 학교 내신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가자.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수능도 다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쪽을 다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방향을 알려면 수능 수업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수능도 다 하고 내신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폭넓은 수업을, 깊은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면 탄탄하게 데리고 갈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